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지호입니다. 오늘은 3돌 이전 아기 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기의 잠에 관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2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빨리 재울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 한 번 재웠는데 어떻게 하면 깨지 않고 쭉 자게 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통잠 자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2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두 질문 모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빨리 재울 수 있을까? 빨리 재우고 싶을 때 부모님들이 흔히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에 더 많이 놀아서 지치게 만들기, 평소보다 늦게 재워서 충분히 졸리게 만들기, 안고 흔들어서 잠들 때까지 달래기,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경험도 같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피곤할 텐데 왜 잠을 못 들지? 오늘은 왜 더 심하게 울고 잠드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리지? 이런 경험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 피곤한 아이는 잠들기 힘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피곤할수록 잠이 잘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어른은 어느 정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피로가 적당한 수준을 넘어 과하게 쌓이면 아이의 몸은 그걸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몸을 깨어있게 만들고 잠들게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도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더 흥분하고 더 산만해지고 침대에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게 됩니다. 운전하다 졸음이 몰려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호입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잠을 깨운 겁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상태를 2번째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2번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다시 재우는 일은 처음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재우는 첫 번째 방법은 아기가 졸음 신호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눕히는 것입니다. 많이 졸릴 때가 아니라 졸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이들마다 졸음 신호는 다양한데 흔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눈을 비비고 귀를 만지고 하품을 하고 시선이 멍해집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별 이유 없이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는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짜증을 보일 때면 사실 졸음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녁 시간에 평소보다 행동이 한 박자 느려진다 싶으면 그게 시작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빠르고 쉽게 재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 내내 아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식입니다. 매일 저녁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짧은 활동을 수면의식이라고 합니다. 졸림 신호를 보내기 전부터 시작하세요. 7시 30분쯤 재울 예정이라면 7시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말이죠. 따뜻한 목욕, 부드러운 마사지, 조용한 방에서 책 읽어주기, 기도나 자장가, 그리고 조명 낮추기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면의식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수면의식은 더 빨리, 더 쉽게 잠들도록 도와주고 더 길게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의식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수면의식은 아이의 뇌에 신호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매일 같은 식으로 반복해서 보내면 아이의 뇌는 그 순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대 공연 시작 전에 객석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면 관객들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자세를 바꾸지요. 아이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의식이 자리 잡은 아이는 졸리지 않아도 수면의식을 시작하면서 졸린 상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빨리 재우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아이는 매일 11시, 12시 되어야 잠이 들어요 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상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일찍 재우기 위한 첫 단추는 아침에 일찍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낮잠과 늦은 낮잠을 제한하고 저녁에 일찍 전등을 끄는 것이 일찍 재우는 방법입니다. 2번째, 어떻게 하면 통잠을 자게 할 수 있을까요? 빨리 재웠는데 자꾸 깬다. 어떻게 하면 한 번 잠든 아이가 쭉 자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2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른이 생각하는 의미의 통잠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아기의 잠은 어른의 잠과 구조가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90분을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간다면 아이들은 그보다 짧은 50분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갑니다. 어른보다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 아이는 거의 깨기 직전 상태까지 올라갔다 다시 잠이 드는데 이런 모습을 어른보다 더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이 순간이 길고 두드러집니다. 어른은 이 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잠이 드는 반면 아이는 이때 살짝 눈을 뜨기도 하고 몸을 비틀기도 하고 작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짧게 울기도 하고 갑자기 악을 쓰고 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 달려갑니다. 깼나 보다. 안아줘야겠다. 젖을 물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는 깬 게 아닙니다. 자는 중입니다. 깬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울먹이기도 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는 잠들었는데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깨어있는 그 어중간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아이가 수면의 주기를 넘어가는 순간이 이 상태와 비슷합니다. 깬 듯 보이지만 깬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부모가 안아 올리거나 젖을 물리면 아이는 오히려 그 자극에 진짜로 깨어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빨리 끼어들수록 아이는 더 자주 깹니다. 정성껏 돌보는 엄마 아빠일수록 야간에 더 많이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아이가 더 자주 깨는 패턴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수면 연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수면 연관은 아이가 잠드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어른의 예를 들면 베개가 바뀌면 잠이 잘 안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호텔 등 여행지에 가면 평소보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잠드는 조건이 평소와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다만 아이는 그 차이에 훨씬 민감합니다. 문제는 어떤 조건과 잠이 짝지어져 있는지입니다. 젖을 물고 잠든 아이, 안아서 흔들어 재운 아이, 부모 옆에서 부모 손을 잡고 잠든 아이. 이 아이들은 잠드는 조건이 부모의 도움과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 미세한 각성 순간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잠들었던 그 조건을 다시 찾습니다. 젖이 입에 없네, 안아주는 사람이 없네, 옆에 엄마 아빠가 없네. 그 낯설미 아이를 진짜로 깨웁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르게 되지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면 연관 중에 부모 의존적인 것들, 수면 목발이라고도 합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목발은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나은 뒤에도 계속 목발을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걷는 능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걸어본 적도 없는 아이에게 목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아이는 목발 없이 걷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 의존적 수면 연관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젖을 물려 재우기, 안아 흔들어 재우기, 업어 재우기 등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수면 연관은 항상 아이가 필요한 그 순간보다 한 박자 늦게 개입하게 됩니다. 부모의 반응은 아무리 빨라도 아이가 깬 뒤에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한 박자 늦은 개입이 반복되면 아이의 각성과 진정 리듬을 더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수면 연관도 있습니다. 돌 전후 아이가 사용하는 안전한 애착 인형이나 담요, 매일 같은 잠옷, 이런 것들은 아이가 혼자서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이 조건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손을 빨며 자는 것은 부모 의존적 수면 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통잠을 자게 하고 싶다면 아이가 깬 것 같아도 깬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스스로 잠드는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마지막 잠드는 순간을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 걷는 아기가 비틀거리고 위태로운 것처럼 처음 스스로 잠들려는 아기의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지켜보고 기다려주세요. 이를 위해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놀고 재우는 일입니다. 베이비 위스퍼라는 책에서 EASY라는 방법으로 소개한 뒤 한국에서는 먹놀잠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먹이고 놀고 재운다, 이 순서입니다. 먹는 일과 자는 일을 떼어 놓게 되면 부모 의존적 수면 연관에서 가장 강력한 밤중 수유, 먹다 잠드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먹는 일과 잠드는 일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고민할 지점은 먹이고 나서 어떻게 놀아주지가 아니라
먹는 중에 잠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먹다 잠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두세 달 이후부터는 이 둘을 의식적으로 분리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졸리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눕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잠든 다음에 침대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졸려 보일 때 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마지막 잠드는 그 순간을 자기 침대에서 부모의 개입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보다는 지켜보는 부모가 더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시도해 보아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쉽게 잠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질문에 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들으시면서 어렴풋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질문의 답이 사실 같은 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잠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 몸 안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아이의 잠은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 굴러갑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졸음이 쌓이는 시스템. 다른 하나는 빛과 어둠을 따라 정해진 리듬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이 두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아이는 잘 잡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시스템을 대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갈 수 있게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전등을 켜놓고 지내는 것은 이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는 환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부모를 정원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정원사는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 자랍니다. 정원사는 햇빛이 잘 들게 가지를 정리하고 물과 흙을 적절히 관리합니다. 그뿐입니다. 잘 자라느냐 마느냐는 결국 식물의 일입니다. 아이의 잠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대신 자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과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일찍 전등을 끄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안아줘야지. 이 마음이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잠들 기회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수면 교육과 수면 훈련을 나눠서 생각해 보지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면 교육과 수면 훈련을 나눠서 바라보자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정해진 정의는 아니지만 이 둘을 나눠서 설명할 때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면 교육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의 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상 수면이 어떤 모습인지, 언제 개입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부모가 머리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수면 교육입니다. 저는 수면 교육은 모든 부모에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고 아이의 잠을 다루면 정상적인 모습을 문제로 오해하고 불필요하게 개입해서 진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면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면 결국은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아기를 울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만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 수면 훈련은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수면 교육으로 단단한 기준을 세운 뒤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도록 돕는 실전 과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가족마다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입니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모든 가정에 필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에 전문가마다 다른 답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면 교육 차원에서 답을 주고 어떤 분은 수면 훈련 차원에서 답을 줍니다. 기존에는 이 둘을 한 단어 안에 묶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으시는 부모님은 답이 왜 이렇게 다른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울게 두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수면 훈련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울게 두는 일을 떠올리시고 그게 아이의 애착이나 정서 발달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면 훈련을 해서 아이의 정서에 해로울 것도 더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면 훈련의 결과로 부모의 야간 피로가 줄면서 산후 우울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체력과 감정을 추스린 부모가 낮 동안 아이에게 더 따뜻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반대로 밤에 몇 번씩 깨더라도 아기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볼 수 있는 체력과 마음가짐인 분들께 수면 훈련은 군더더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면 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셔도 좋고 하기로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걸 하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힘든데도 망설이고 계셨다면 그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면 교육은 모든 부모에게 필수입니다. 수면 훈련은 가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 잡고 수면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아기 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가지 질문에 답해 보았습니다. 빨리 재우려면 너무 피곤하지 않게 일찍 재우세요. 그리고 졸음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눕혀주세요. 일찍 재우기 위해서는 일찍 깨우고 긴 낮잠과 늦은 낮잠을 제한해야 합니다. 통잠을 자게 하려면 자다가 아기가 깨어도 깨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2가지를 위해서 아기 잠에 대한 이해, 즉 수면 교육은 모든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아기가 부모의 기대만큼 잘 자게 되면 제일 좋고, 좀 깨어 울더라도 문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또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 성공하고 나면 육아의 많은 부분에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기의 잠을 챙기는 일은 아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잘 자게 되면 부모의 우울과 불안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부모의 잠을 지키는 것이 결국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자신을 챙기는 일에도 같은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